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소비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을 우리가 수혜를 보면서 좀 미리 한번 포트를 짜볼까라는 전략인데요. 최근에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중국에서는 경기 회복 굉장히 빨리 회복되고 있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좀 완화하면서 소비가 되살아날 것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은 또 연말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소비 시즌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코로나19인 상황에서도 그런 소비의 폭발적인 그런 수요가 나타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조용찬 소장님과 좀 이야기 나누면 올해도 그런 소비 시즌의 폭발적인 수요 일어날까요? 아니면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네, 현재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26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다음 날이 미국의 최대 쇼핑일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벌써 가슴이 저도 콩당콩당 뛰고 있습니다. 네. 이날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상정 기간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40%가 팔리는 날입니다. 그쵸. 근데 월말 성수기를 앞두고 월마트,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기라든지 노트북, 스마트폰, 식기, 가구, 장난감 같은 경우에 재고가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의 최대 전자 가전제품 양판점이죠. 베스트바이, 홈데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 매장에서는 식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의 재고가 현재 바닥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항공편도 감편 중이기 때문에 물류 차질이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오는 해상 운송료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기준으로 4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가 3,900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3배나 급등한 상황이고요. 10월 달 들어와서도 계속 이런 가격 오름세가 고공행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런 소비 시즌에 약간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암초를 만났는데 이런 물류 수송 차질에 따른 미국의 상품 부족 현상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해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네, 현재 미국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만 네. 연말까지는 이런 부족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는 해상 화물 처리량이 20% 전후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시점을 해서 현재 재고 수준이 10% 이상 감소를 했고요. 네. 상품 재고율 같은 경우에도 1.23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수준이라는 것은 1992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미국 소매 기업은 세일 기간이 12월 말까지 속속 연장을 시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개인 방어 장비라든지 식료품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송이 늦어지고 있어서 물류 혼란 그리고 재고 부족 상황은 계속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해상 운송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컨테이너 재고율이 지금 개선되고 있고요. 수송 단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특수를 잇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데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서 물류를 대거 수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은 현재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에서 소비 시즌에 조금 암초가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도 기업들도 분명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있다라는 것까지 짚어를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가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물류의 차질이나 암초가 있더라도 결국엔 연말까지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왜 오프라인 소비는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 소비는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앞서서 소장님께서 미국 얘기를 상세히 해주셨는데 네. 일단 저는 지금 관심은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 중국 쪽도 쪽에.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위안화 강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소비 구매력, 특히 코로나19가 내부적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거기서 나오고 있는 보복 소비와 함께 이어지는 관점들이 이번에 국경절 연휴에서도 어느 정도 좀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로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 광군제와 또 연결되는 여러 가지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는 게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일단 종목을 찾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는 두 종목으로 보여지는 게 첫 번째는 FNF죠. 네, 중국인들의 MLB 사랑 여전한 가운데 네. 지금 아마 3분기 실적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변화된 모습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4분기와 관련된 또 성수기 쪽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만큼 주가가 좀 정체를 받았다가 이제 이번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요? 예, 이번에 2분기 때 실적 잘 발표했고 3분기나 4분기에도 여전히 어떤 OEM 입장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이라고 하면 여전히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 소비와 관련돼서 그래도 하나 주목하는 종목은 휠라홀딩스죠. 이번에 BTS 관련된 쪽에서 뭐 중국의 여러 가지 팬들의 그러니까요. 반응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자회사 아쿠시네트죠. 지금 최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휠라홀딩스는 왜 이러느냐라고 하게 되면 어떤 답을 못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 상대적인 저평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와 관련된 종목은 이 세 종목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FNF, 코스맥스 그리고 필라홀딩스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BTS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예. 중국과 관련된 이 좀 마찰이 약간 있었습니다. 뭐 중국 외교부에서 좀 진화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이게 큰 문제는 없겠죠? 네, 어떻게 아무래도 현재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BTS 문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훼손되는 걸 상당히 싫어하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중국을 포위하는 현상과 관련해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BTS 문제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국민 감정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고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그 BTS와 관련된 SNS 상의 그 악성 댓글이라든지 BTS를 탈퇴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국 안에서 큰 방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교부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재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중국 외교부 쪽에서 뭐 그런 기사라든지 SNS 관련된 게재된 게시물들을 좀 내리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좀 진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BTS가 뭐 우리 국내 소비 우리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에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김민수 대표님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 나눠보면은 뭐 해외 쪽의 소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소비 쪽으로 봤을 때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거나 어쨌든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을까요? 네, 일단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야 소비가 되는 과정이고 네.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소비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지금 불러일으키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생존의 욕구가 더 강하지 않느냐라고 관점 쪽에서 아직 소비 심리가 그렇게 강하게 부각받지는 못하지 못할 것 않을까라는 같다. 생각인데 그래도 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는 것은 마찬가지로 또 위안화 강세와 함께 원화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럼 상대적으로 내수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눈여겨보다 보니까 현대홈쇼핑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워낙 눈높이가 낮아서 계속 밀렸다가 그래도 홈쇼핑 쪽은 어느 정도 어떤 온라인과 관련된 그리고 또 언택트 쪽에서의 영향을 충분히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홈쇼핑 쪽에서 가장 많이 광고를 했던 쪽이 여행 쪽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행 쪽은 이번에 많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근데 여행 쪽은 또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빠지고 오히려 뭐 의류라든가 다른 쪽으로 좀 더
홈쇼핑사 입장 쪽에서는 고마진 쪽의 상품들이 계속 어떤 방송을 하고 판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만 후퇴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러네요. 반발매가 나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기대감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은 홈쇼핑, 최근에 백화점이나 홈쇼핑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가 왕성하게 폭증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수혜를 그나마 조금 받을 수 있는 업종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소비 시즌,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한번 미리 포트에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업종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까지 투자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